일요일 저녁 남편 지영이 집으로 돌아왔다. 시댁에서 집 주변에 자라난 풀들을 다 베어내고 집수리랑 늦은 봄단장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지영은 많이 지쳐 있었다. 성애는 서둘러 지영의 목욕물을 받아주면서 따뜻한 물에 몸 좀 풀고 푹 쉬라고 했다. 지영은 양평에서 돌아온 후부터 내내 긴장하는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성애는 일찍 돌아와서 함께 야외라도 나가자고 한 약속을 못 지켜서 지영의 면목이 없나 보다 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지영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예능 프로를 보면서도 웃지 않았다. 평소에는 아이들보다 더 신나서 소리를 높여가며 웃던 남자인데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다. 당신 많이 피곤해 보여요. 들어가서 쉬세요. 아니야. 소파에서 쉬면 돼. 먹을 것 좀 챙겨드려요? 아니야. 저녁 일찌감치 먹고 나와서 생각 없어. 너무 늦게 와서 당신한테 정말 미안. 할 수 없죠. 다음 주에나 애들 데리고 소풍 가요. 공원으로. 그래, 그럴게. 당신 괜찮았어? 그럼요. 별일 있겠어요? 현수가 와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저녁 먹고 갔고요. 오늘? 아니요. 어제 그런 말 없었잖아.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전화통화하면서 말해요. 그래도. 잘 지낸대? 다음 주부터 공연 시작한대요. 한 달 동안. 잘 나가네. 하기야 대학로에 현세만한 남자 배우 없지? 당신 없는 거 알고 온 거 아니니? 오해는 안 하는 걸로? 오해는 무슨? 지영이 소파에서 TV를 보며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만지작거린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지영은 목욕을 하고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손에는 리모컨,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약간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자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초조해했다. 전화 기다려요? 성희는 아무 뜻 없이 그런 지영의 모습을 보고 툭 말을 던졌다. 아니, 잘 도착했냐고 엄마가 전화하실까 봐. 집으로 하시겠죠, 전화하실 거면. 그래? 그렇지. 그러시겠지? 지영은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놨다. 성희는 부엌 정리를 끝내고 소파로 왔다. 지영은 하들짝 놀라면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 바람에 그녀도 놀라서 어뭇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 왜 그래요? 내가 뭘? 핸드폰에 대한 반응이 너무 과격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깔고 앉을까 봐. 참나, 내가 어린애예요? 전화를 깔고 앉게? 남편은 머쓱한지 두 팔을 일어 올리면서 길게 하품을 했다. 피곤이 몰려오네? 먼저 자도 돼? 자야겠다. 그러세요. 일찍 일어나셔야 하니까. 지영은 리모컨을 소파에 놓고 휴대전화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왔다. 아참, 깜빡했다. 자료 정리할 일이 있는데 내일 쓸 거라서. 뭔가 허둥대는 듯 하더니 서재 겸 작업실로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성희는 서재로 들어가는 지영 등 뒤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다. 과일 좀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금방 끝내고 잘 거야. 그럼 일하고 들어오세요. 전 먼저 누워요. 그래. 먼저 자. 성희는 TV와 거실에 불을 끄고 창문과 현관문을 확인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종일 아이들 둘 데리고 씨름을 했더니 많이 피곤했다. 입맛이 없어서 저녁을 안 먹었더니 배도 조금 고프긴 했지만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나려면 그냥 자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마른 체형이지만 밤에 뭘 먹고 자면 꼭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손발이 탱탱한 게 기분이 나빴다. 침대에 눕자 그녀는 거짓말처럼 곧 잠이 들어버렸다.
자? 지영이 메시지를 보내자 진이의 답이 왔다. 아니요, 괜찮으세요? 잘 넘어갔어. 다행이네요. 사모님 다른 낌새는 없어요? 응, 본가에서 집단장 하느라 힘들었다고 했어. 믿어요? 그런 눈치야. 의심 안 하는데? 다행이다. 일단 잘 자. 내일 학교 와서 또 메시지 할게. 네, 선생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굿나잇. 네, 꿈꾸세요. 어제 지영은 취한 진이를 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모텔로 향했다. 바로 눈앞에 모텔이 보이긴 했지만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였다. 차로 3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작은 모텔이 하나 있었다. 지영도 술을 마신 상태로 멀리 갈 수는 없었다. 다음날 두 사람은 12시쯤 모텔을 나와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양평 해장국을 먹었고 두물머리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그 길은 드라이브 길로 최상이었다. 강을 따라 작은 유원지가 있었는데 여러 대의 차들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다. 한쪽에 계단이 있었다. 지영은 진이 손을 잡고 조심하라면서 계단으로 내려가 커피를 2잔 샀다. 강은 고요하게 흘렀다. 강가라서 아직은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나무로 만든 탁자에 파전과 막걸리를 놓고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도 보였다. 두 사람은 강을 바라보며 손을 꼭 쥐고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난 죽으면 강에 뼈가루 뿌려달라고 할 거예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염없이 흘러가다 보면 바다로 갈 수 있겠죠? 넓고 푸른 바닷속에서 둥둥 떠다니다가 물고기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따뜻한 먹이가 되면 좋겠어요. 너 아니더라도 물고기들 배 안 고파? 지영은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섞어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이 참, 제 마음이 그냥 그렇단 말이죠. 그래도 너무 끔찍하잖아. 예쁜 진이를 물고기 밥으로? 으악, 무서워. 정말 선생님 작가 맞아요? 참나. 농담이야. 진이는 팔짱을 끼면서 지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이제 언제 만나죠? 지영은 말없이 시니컬하게 묻는 진이를 내려다보았다. 자주 만나기에는 너무 멀리 살죠, 우리? 같은 동네 아니면 어차피 어디나 비슷해. 그래도 서울에서 수원은 가까운 거지. 나 수원으로 이사할까? 뭐? 진짠데? 정말? 네, 선생님 학교 근처에 작은 방 하나 얻어서. 너 정말 같다? 정말이라니깐요. 진이는 지영이 어깨에 기댔던 머리를 떼면서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농담 같지 않은 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지영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흥분되는 것을 느꼈다. 진이가 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온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진짜 수원으로 이사 갈 거예요? 출근하기 힘들 텐데. 어차피 지금 집도 사무실까지 가려면 1시간 넘게 가야 해요. 수원에서도 한 번에 가는 버스 있을걸요? 수원은 교통편이 좋아서. 그래? 그럼 한 번에 버스로 갈 수 있는 곳에 구하면 되겠구나. 굳이 학교 근처 아니더라도. 그러게요. 맞아. 학교 근처는 위험해. 같은 수원이기만 하면 그걸로도 족하지. 그렇겠다. 콜. 저 수원으로 이사하는 거 결정했어요. 아니 뭐라고? 녀석 급하긴. 저 이사하면 선생님이 완전 해춘시켜드릴게요. 뭐? 지영은 진이가 귀엽고 예뻐서 어쩔 줄 몰랐다. 얼른 진이를 이사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진이만큼 들떠 있었다. 그렇게 강가에서 한참을 머문 후에 광주와 곤지암이 있는 3번 국도를 따라 성남을 거쳐 서울로 들어왔다.
진이는 여기 정말 길 예쁘네요. 다음에 또 이 길로 양평 가요 하면서 깔깔거렸다. 지영은 진이를 연신내에 내려주려고 갔다가 진이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 가까운 곳에서 같이 이른 저녁을 먹었다. 진이는 매운 김치에 싸서 보쌈이 먹고 싶다고 했고 집이 나가는 대로 수원으로 정말 이사하겠다고 했다. 지영도 적당한 곳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들떠 있었다. 지영은 속으로 진이가 살 집을 자기가 구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서재 의자에 앉아서 어제의 회상에 잠겨있던 지영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에 들어온 지 꽤 지난 것 같았다. 아내가 아직 안 자고 기다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얼른 휴대전화 전원을 꺼서 양복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피곤한지 벌써 잠들어 있었다. 하루 종일 뱃속의 아기까지 3명을 보살피느라고 힘이 많이 든 모양이었다.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자신이 아이들과 놀아주면 그동안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쉴 수 있을 텐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컸다. 지영은 아내의 볼을 살며시 만져보았다. 원래 마르긴 했지만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는 게 헬쑥하고 초라해 보였다. 피부마저 거칠고 건조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임신을 한 후 입덧으로 거의 한 달을 고생했다. 음식도 못 먹고 빈혈도 심해서 자주 비틀거렸고 먹은 게 없으니 힘이 딸려서 눕거나 앉았다가는 제대로 혼자 일어서지도 못했다. 그래도 아내는 연신 웃었다.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당신은 남자라서 모를 거예요. 성혜는 오히려 지영을 위로했다. 뱃속의 아이는 야무진데 정작 엄마가 부실해서 아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이 애한테 미안해요. 성혜가 정말 안타까운 표정으로 배를 쓸며 말할 때 지영은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하기도 했다. 그런 아내가 입덧 시기를 지나고 나서 좀 나아지나 했지만 여전히 안쓰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성혜는 그만큼 예민한 여자였다. 지영은 한참을 푸푸거리면서 숨을 힘겹게 내쉬며 잠들어 있는 성혜를 내려다보았다. 진이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 건 맞지만 자기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이는 그저 너무도 평범하게 흘러가는 자신의 일상 속에 우연히 주어진 깜찍하고 예쁜 선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이는 잠이 오지 않았다. 곧 지영이 있는 수원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설레고 흥분이 되었다. 꿈 같은 일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이 마치 한 편의 단편 영화 같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남자. 20년이 더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간헐적 첫사랑. 그는 여전히 학교에서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멋진 중년으로 나이 들어가고 있었다. 20년 동안 한지영을 사랑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그의 근황을 궁금해했던 건 사실이다. 한지영은 마치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듯 흥분하고 황홀해했다. 그래서 진이는 최소한 한지영을 만날 때만큼은 진실한 여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행스러운 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중년이 되어 있다는 것. 어쩌면 자신이 정말 앞으로 한지영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사실 강가에서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말을 했지만 진이는 양평에서 이미 수원으로 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 얘기를 언제 해야 좋을지 몰라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한지영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면서 찬성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그녀는 농담처럼 그럼 선생님이 작은 방 하나 얻어주세요 라고 할 뻔했다.
말실수를 할 뻔했다고 생각했다. 지금의 이 원룸도 원래는 전세로 들어왔는데 늘 궁색한 오빠에게 돈을 만들어줘야 할 상황이어서 월세로 전환한 집이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만만치 않아 힘든 때였다. 진이는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내보았다. 적금은 들기만 하면 몇 달 안 가서 깨는 일이 잦다 보니 서로 든 적금도 겨우 10번도 못 넣은 상태라 돈이 안 됐다. 수원으로 이사를 가도 어차피 지금 보증금 이상은 못 넣은 채 월세를 얻어야 할 판이었다. 한 달 월급으로 월세와 대출금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월급이 한 달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도 여행사를 안 나갈 수는 없었다. 여행사에서 진이가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상담 전화를 받는다거나 손님이 왔을 때 차를 타서 내는 일, 직원들이 외근을 뛸 때 사무실을 지키는 일, 사장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일 따위였다. 같은 날짜에 정기적으로 고정된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된 일이었다. 정장을 입고 사장의 스케줄을 준비하는 우아한 비서를 꿈꾸며 전문대 비서학과를 나와 두 군데 작은 중소기업 사장 비서로 들어갔지만 우아한 비서라기보다는 격리 수준의 자리였다. 게다가 사장의 술자리에 함께해서 상대 거래처 임원들에게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기쁨조 같은 일을 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 일은 눈도 끔쩍 안 하고 잘 해낼 수 있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었다. 가끔은 그들과 모텔을 가야 할 때도 있었고 사장과 관계를 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받은 월급의 용돈으로 진이는 오빠 생활비도 주고 옷이나 가방을 구입하기도 했다. 월세도 내고 후원금을 낼 때마다 티슈나 김 같은 물품을 보내주는 장애인 협회에 돈을 보내기도 했다. 지하도 앞에서 허접한 채소나 내용물이 부실한 김밥을 파는 할머니를 만나면 먹지도 않을 거면서 듬뿍 사기도 하고, 공휴일에 심심해서 동네 놀이터를 한 바퀴 돌다가 놀고 있는 아이들 무리를 만나면 때로 몰고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주기도 했다. 진이는 그렇게 받은 용돈에 추워도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수치심 따위를 느끼지는 않았다. 월급은 적었지만 예전 직장들보다 훨씬 한가로울 것 같았던 여행사를 다닌 지 6개월여 만에 진이는 한지영을 만난 것이다. 두 번째로 결혼해서 지금의 아내 뱃속에 자신의 씨를 뿌리고 행복해하는 남자. 자신이 13살일 때 24살 청년이었던 첫사랑의 남자. 지금은 안정된 중년의 한지영. 이제 자신이 그를 만남으로써 질곡 같았던 삶의 모습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지영은 자신에게 평생에 한 번 올 기인이며 운명 같은 사랑이라고 믿었다. 진이는 바닥을 보이는 통장이 슬프지 않았다. 한지영이 자신의 넉넉한 생활을 보장해 준다면 앞으로는 한지영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다.